주식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가격만 본다. 삼성전자가 얼마인지, 코스피가 몇 포인트인지, 어떤 종목이 얼마나 올랐는지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시장을 조금 더 오래 보면 주식 가격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된다. 주식 가격 뒤에는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금리, 유동성, 그리고 환율이다. 많은 개인 투자자가 이 세 가지를 거의 보지 않는다. 특히 환율은 더 그렇다. 하지만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보면 환율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변수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삼성전자의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 당시 환율은 1,500원 근처까지 올라갔다. 시간이 지나 지금을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당시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역시 장기 투자하면 결국 오른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가 하나를 놓치고 있다. 바로 환율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같은 삼성전자라도 환율이 900원일 때와 1,400원일 때 같은 가격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외국인 투자자는 주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율까지 함께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기업 실적이 좋아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어떤 시기에는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아도 자금이 들어오기도 한다. 환율 때문이다. 내 생각은 그래서 나는 투자를 할 때 항상 세 가지를 같이 본다. 주가, 금리, 환율. 이 세 가지를 같이 보기 시작하면 시장 흐름이 훨씬 또렷하게 보인다. 개인 투자자가 자주 하는 실수는요, 차트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차트 하나로 움직이지 않는다. 경제가 움직이고 자금이 이동하고 그 위에서 가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투자를 오래 할수록 차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긴다. 기준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보고 투자할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움직일 것인지, 어디까지 기다릴 것인지, 이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항상 뉴스에 흔들리게 된다. 하지만 기준이 있으면 시장 소음이 훨씬 줄어든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말한다. 투자를 잘하려면 정보를 많이 아는 것보다 어떤 것을 볼지 정하는 것이 먼저다. 환율도 그 기준 중 하나다. 결론은 주식만 보면 시장을 절반만 보게 된다. 환율까지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장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종목을 추천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돈을 가볍게 대신 결정해줄 생각은 없다. 당신의 상황과 목표는 결국 당신이 가장 잘 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수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선택은 통제할 수 있다. 수익은 각자의 몫이다. 기준은 함께 만들 수 있다. 나는 그 과정을 기록한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비슷한 고민을 다룬 다른 글들도 천천히 읽어보길 바란다. 투자는 정보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관점이 쌓일 때 달라진다.